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일단 명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명절이라 거래가 진행되지 않지만 미국 시장 포함해서 선물 가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쌍고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크단 말이죠. 한번 쌍고 돌파해서 큰 슈팅 나왔다가 무너졌지만 이걸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엔캐리 청산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금 위로 올라와서 지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기 좀 어려운 그림이고요. 저항 가격은 얼마 전에 부딪혀서 떨어졌던 가격이고 다우존스가 만약에 지금 그림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른다면 나스닥도 추종해서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죠. 골드와 실버입니다. 실버는 골드를 추종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버가 가는데 실버가 나중에는 이제 상승기에 돌입하게 되면 실버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골드가 오르기 때문에 실버는 더 빠른 속도로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께서 골드 투자나 실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골드 자산과 실버 자산이 상승할 때 주식시장의 호황이 항상 같이 온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외로 골드 하면 금하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금리가 높아져서 떨어졌을 때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골드가 힘을 못 썼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난다고 해서 크게 올랐다라기보다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같이 올랐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떨어지는 그림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상승했다가 팬데믹 때 같이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와 실버 같은 경우도 투자자산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과 계속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고 일단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가 $3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얼마 전에 돌파하는 것처럼 하다가 가치 시장이 또 무너졌잖아요. 같이 무너졌죠. 8월 달부터. 그러다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버 가격이 여기를 회복한 이상 추가적인 더 랠리를 갈 가능성이 차트적으로 높습니다. 확률이. 죽을 차트였다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화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올라가면 엔화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측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8월 달에 주저앉았던 게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같이 무너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니까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엔화 가치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엔캐리 청산에 관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최근까지 좀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예전처럼 2%대 1%대 이렇게 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면 엔화 역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한 방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메타 플랫폼스 종목이 신고가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뚫을 때 이게 급하게 뚫으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정돈이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올라가면 그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고점을 두들기면서 도전한 결과 쌍고 돌파, 사실 쌍고도 아니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신고가 랠리와 맞물려서 메타 플랫폼스도 같이 오른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엔비디아가 좀 약세로 갔을 때 다른 것이 뭔가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메타 플랫폼스에서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시도 신고가를 같이 가주면 좋은데 최근에 좀 악재가 있죠. 벌금 내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종목에 이 우량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치명적인 악재 있죠. 뭐 치명적인 악재가 아닌 이상은 엔비디아도 사실 그랬었어요. 중국 쪽으로 뭐 수출하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잠깐 주가가 주춤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주식은 그런 악재가 생기고 나서 약세 흐름 이후에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직도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쌍고를 만들고 돌파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면 메타 플랫폼스도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고, 제가 애플 주식도 같이 묶어서 얘기했었죠. 이 종목들의 상승이 또 분위기를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미국 주식의 그 신뢰, 주식 투자라는 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회사가 정말 매출이 좋아요. 잘 성장해요. 근데 주식 자체의 신뢰라는 게 또 별개로 존재하거든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전 그런 모든 것들도 세력들이 설계하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과거와 다르게 너무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버티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직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여파에 의해서 돈들이 들어와서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상승하진 않아도 보합 움직임을 제가 예상한다고 했죠. 보합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보합 움직임이 길어지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보합 움직임이 길어지면 투매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라이브 할 때 여러분 숙제니까 종목들을 찾아보셔서 종목을 모으셔서 뭐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서 이제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 분위기 이어서 내일까지 문제만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갭상승 가능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갭상승에서 여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빈 공간을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무난하게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